하수도 냄새 나는데도 방치, 청계천 청결관리 미흡, 외국인 관광객들 청계천 아름답지만 악취난다고 고백.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의 청계천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청계천의 변신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반응과 청계천의 모습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복원된 청계천은 외국인들이 서울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로 꼽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요즘 청계천은 복원 당시 심었던 작은 나무들이 훌쩍 자란 것은 물론이고 강 주변의 지형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 도심 하천으로서 제 모양을 어엿하게 갖췄는데요. 최근에는 중랑천과 한강에서 송사리와 잉어 등 어류들이 옮겨와 놀고 외가리까지 날아드는 친환경 하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청계천이 냄새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실을요. 당시 한국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때문에 쭉 한국에 오지 못했다는 몇몇 외국인은 한국 언론과의 취재에서 청계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마틴 씨는 한국에 3년 만에 왔는데 그땐 청계천 냄새가 기분 나쁠 정도였다. 도심 속에 잘 정비된 하천에 반해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의외의 모습에 실망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청계천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청계천 어디를 가도 깨끗한 물이 흐르고 외가리까지 나타나는 등 죽은 하천이 아닌 생생히 살아있는 자연으로 회복돼 있었기 때문이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청계천 정비에 나섰고 몇 년의 노력 끝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거듭난 거죠. 청계천에 와봤던 외국인도 이렇게 놀랐는데 한국에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이 청계천에 감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청계천이 이전에 도로였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 하는데요. 호주의 젊은 엘리트 정치인들이 단체로 서울을 방문해 청계천을 둘러보고 한강의 기적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계천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는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의 정치인 게리 험프리스 상원 의원과 30대로 구성된 하원 의원 9명이었는데요. 킴 베이커 씨는 청계천 문화관에서 옛날 더러웠던 청계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다시 태어난 청계천은 참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성공시킨 한국의 저력이 놀랍다라고 밝혔죠. 한국 방문이 모두 처음이었던 이들은 서울은 고도로 성장한 도시로 높은 빌딩 사이사이에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전통적 건물이 숨어있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특히나 청계천에 있는 각종 생물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에는 관종 외가리가 살고 있어 목격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고기를 잡아 바로 입에 넣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한참 물고 있는 녀석입니다. 외가리가 있다는 건 그 근처에 먹이가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계천 동물상 지도를 살펴보면 청계천에는 잉어, 붕어, 미꾸리부터 돌고기, 버들치까지 다양한 어류가 산다고 하는데요. 마전교 아래로 가면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줄몰개, 참갈견이같이 처음 듣는 어종도 있을 뿐더러 고산자교 부근엔 참개구리, 자라, 줄장지뱀 등 양서류와 파충류도 많이 서식하고 있죠. 외가리뿐만 아니라 붉은머리 오목눈이, 청둥오리, 해오가리도 살고 있는데요. 청계천엔 동물 177종, 식물 375종 등 552종에 달하는 생물이 산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줄장지뱀, 서너 살짜리 아이 키만한 누룩뱀이 발견돼 사진에도 찍혔는데요. 서울시설공단 생태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쯤 시민이 누룩뱀을 찾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 합류부에 데려가 놓아준다고 합니다. 2003년 7월
복원 이전에 보고됐던 청계천 생물종이 10여 종이었던 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거의 자연 하천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된 건데요. 지난 10년간 청계천을 다녀간 방문객이 1억 9,145만 명에 달한다는 걸 떠올려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하루 평균 5만 4천 명, 연평균 1,800만 명의 내 외국인이 즐겨 찾는데도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청계천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띕니다. 주변의 대기질이 개선되었고 소음은 줄어들었으며 열섬 현상도 약화되었죠. 복원 전 청계천 주변 지역의 기온은 서울 평균보다 약 2.2도까지 높았으나 복원 후 1.3도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전 이전에 광화문 지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은 후 아메리카노를 사들고 청계천을 걷는 게 일과였습니다. 퇴근길에 잠시 지나치기도 했고요. 청계천이야말로 제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조리 날려버리는 도심 속 안식처였죠. 고작 2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렇게 완벽한 도심 하천을 조성해낸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데요. 청계천은 단순히 자연 속 쉼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중심지로도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행사, 바로 서울 비초롱 축제입니다. 보통 11월 말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저 또한 쌀쌀해진 기온에도 이 행사만큼은 놓치지 않고 챙겨볼 정도로 쏠쏠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주제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작년에는 빛으로 물든 서울 힐링의 숲이라는 주제로 청계천 청계폭포부터 장통교까지 약 700m 구간에 83개의 등이 설치됐었죠. 청계천 중간에 떠있는 오색 찬란한 등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감탄만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전통과 명소를 표현하는 작품도 많아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년 만에 청계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이 재개됐는데요. 서울의 낭만을 청계천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포크송과 클래식 중심이었던 공연에서 올해부터는 국악, 마술 등 공연으로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약 600회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날짜나 시간 부담 없이 청계천을 걸을 때마다 거리 공연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획기적으로 변한 청계천을 보면 한국인들의 저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청계천은 이름과 달리 생활 하수가 흘러드는 더러운 하천이었습니다. 1918년부터 시작된 일제 무분별한 정비사업 이후로 청계천은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오염이 더욱 심해졌고 결국 청계천 복개공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이 공사는 1955년부터 1977년까지 이어졌으며 그 주변에는 1000개의 고가도로가 지어졌죠. 모두 개발이 최우선이었던 시대상 때문이었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얼굴이며 상징이므로 꼭 복원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박경리 선생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복원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셨는데요. 긴 시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계천 복원 공사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청계천이 서울의 얼굴이라는 말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